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일 미국의 충격적인 1월 CPI 발표가 있었지만 국내 증시는 저력을 발휘했죠. 비록 코스피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은 무려 지난 11월 이후 처음으로 3개월 만에 4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4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은 상승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발렌타인이었던 전거래일 어제 정오를 기준으로 상승 반전에 성공한 코스닥을 보고 있노라니 그 어느 초콜릿을 먹을 때보다 달콤했던 전거래일.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자, 2월 14일 수요일장 한마디, 성장주라는 무대에선 반도체라는 아이돌, 그 아이돌 안에서도 센터를 도맡은 CXL 섹터에 박수를 보냈던 하루라고 표현해봤습니다. 점점 더 거창해지고 있죠. 1월 미국의 CPI 영향으로 코스피는 하락했지만 코스닥은 3개월 만에 4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던 어제. 코스닥의 빛났던 상승, 그 중심의 무대는 반도체, 엔터, 게임 같은 성장주가 깔아줬고요. 그 무대 중심엔 유독 빛이 났던 반도체라는 아이돌이 서 있었죠. 그리고 그 아이돌의 센터 역할은 CXL 섹터가 아주 톡톡히 해줬는데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 정준혜 캐스터를 통해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지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출발은 같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예상을 웃돈 미국의 CPI 발표 속에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양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 1% 넘게 빠지면서 2620선 턱걸이 마감했습니다. 네, 하지만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결국엔 0.9% 오른 853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수급도 보시면 어제는 개인이 적극적이었네요. 개인은 코스피에서 4천억 원대 순매수한 모습이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1,26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또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무려 9거래일 연속 담고 있다는 점인데요. 어제는 1,000억 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럼 어제는 어떤 섹터가 강했을까요? 네, 요즘 계속 오르고 있는 초전도체 관련주와 우주항공 그리고 리튬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우선 꺼지지 않는 불씨죠. 초전도체 관련주가 계속 눈에 띄고 있는데요. LK99를 개발했다고 주장한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연구팀이 다른 초전도체 주장 물질인 PCPO-SOS를 들고 다음 달 연단에 서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덕성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7거래일 연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CCS도 어제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우주항공 섹터도 어제 강했는데요. 정부가 오는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을 시작으로 2032년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달 착륙선 개발 등 우주 탐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컨텍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모두 7%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리튬과 2차 전지주도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리튬 가격이 4개월 만에 반등했고 또 배터리 3사가 올해부터 배터리 산업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소식에 미래나노텍은 13% 급등세 보였고요. 광무도 10%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어제 올랐던 섹터 중에 특히 초전도체, 도대체 초전도체가 뭐길래 이토록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좀 전해주시죠. 물론 언급하신 새 섹터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반도체라든지 엔터, 게임 이런 성장주 섹터가 강하게 올라줬던 전거래일이었죠. 2차 전지 쪽도 선별적으로 강하게 올라줬는데 자, 이렇게 저PBR이 지면 성장주가 오르고 성장주가 지면 저PBR주가 뜨는 시소게임이 지속되고 있는 시장 속에서도 마치 이 시소게임을 비웃듯 불꽃처럼 강한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초전도체 섹터, 오늘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초전도체, 감로들박이 끝난 줄 알았건만 해가 바뀌어도 맞다 아니다 여론이 세게 맞붙으며 관련주에는 늘 불을 지피고 있는 초전도체. 도대체 이 초전도체가 뭐길래 대장주가 코스닥 8위까지 올라오고 축구공 만드는 회사가 상한가로 직행을 하는 걸까요? 자, 초전도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이런 공중부양하는
돌 사진이 뜰 겁니다. 이 돌 아래에 있는 시꺼먼 판, 이것이 바로 초전도체인데요. 그래서 초전도체가 무엇이냐? 보통 금, 은, 구리 같은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영어로 conductor이라고 하죠. 여기에 세미를 붙이면 어떤 특별한 조건에서만 전기가 적당히 통하는 반도체가 됩니다. 반대로 종이, 유리와 같은 전기가 아예 통하지 않는 물질을 부도체라고 하죠. 초전도체는 영어로 superconductor, 그러니까 super, 극도히, 대단히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전기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전기 저항력이 낮을수록 전기가 잘 통하게 되죠. 근데 전기가 잘 통하는 이 초전도체는요, 전기 저항이 0입니다. 단 1도 허락하지 않는 0인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한 거냐? 바로 전선에서 전기가 흐르면 전기 저항이 생기죠. 근데 이 전기 저항은 열을 발생시키고 그만큼 에너지 효율을 깎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이 0이 된다? 그럼 송전 용량도 늘어나고 전력 손실까지 절반 이상으로 낮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 초전도체가 가능만 하다면 변전소 없이 서울에서 뉴욕까지 전력 손실 하나 없이 바로 송전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한 손에 잡히는 사이즈의 양자 컴퓨터 제작까지 가능한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지금보다 전기를 몇백 배는 더 쉽게 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건데요. 이렇게 대단하디 대단한 기술이니 상온상압에서는 구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어마어마한 기술이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도요, 한국에서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자, 시간을 작년 여름으로 한번 되돌려 볼까요? 때는 23년 7월 22일이었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한 날이었죠. 이 고려대 초전도체 연구실과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LK99라는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발견했다는 논문을 코넬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사이트 아카이브에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아카이브엔 동료 평가 없이 출판 전 논문을 선공개, 자유롭게 하는 곳으로 알려진 사이트인데요. 실제로 많은 아카이브의 논문이 추후 저널이나 학회의 승인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알려진 이 논문은 동료 연구자들의 동의 없이 연구자 중 한 명, 권영완 교수가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 세계 과학계는 아주 놀랐습니다. 내용을 보니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 놀랄 수밖에요.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은 바로 검증에 들어갔고요. 7월 31일입니다. 중국 화중과학기술대 연구팀도 LK99 재현 성공을 주장을 하죠. 하지만 전기저항 0 구현 미확인으로 공식 인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발견이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국내 증시 관련주들은 이때부터 불을 뿜기 시작했고, 그러다 8월 17일 국제학술지로 저명한 네이처가 공식적으로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닙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독일 연구팀은 LK99로 알려진 물질을 불순물인 황화구리 특성으로 초전도체의 오인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한 거죠. 하지만 이날의 관련주 급락을 뒤로하고 또 학계의 우세한 부정적인 시각을 뒤로하고 이 LK99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기업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이것은 초전도체가 맞다, 합법적 절차에 따라 객관적 검증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물리학회가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요, 김현탁 교수와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다음 달 미국 물리학회 연례회의에서 초전도체 주장 물질 PCPOSOS의 실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LK99에 대해 국내외 연구팀의 검증을 통해 초전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건만 여전히 LK99는 상온, 상압, 초전도체가 맞다고 입장을 고수하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김현탁 교수, 그리고 이번엔 LK99와 다른 초전도체를 공개한다고 예고하며 PCPOSOS가 자기부상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2건을 공개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주들은 이상 폭주,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주 한번 정리해 보시죠. 먼저 코스닥 시총 8위까지 아주 껑충 뛰었던 테마주 안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신성 델타테크,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한 LNF 벤처캐피털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대장주로 선택받으며 시총 3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워로직스도 퀀텀 에너지 지분 모멘텀에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또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서남은 고온 초전도체 기술을 보유해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초전도 자석, 초전도 선재 제조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또 최근 7거래일 중 5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한 CCS입니다. 왜 이렇게 폭주를 했냐? 바로 초전도체 개발과 관련된 인물 권영환 고려대 교수를 신규 이사로 선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너무나 뜨겁디 뜨거운
섹터이기 때문에 CCS라고 좀 언급을 하기도 민망하고 또 공부해보자라고 말하기도 참 조심스러운 초전도체 관련주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초전도체 테마 급등락이 너무 커 리스크는 상당할 수 있는 거고요. 묻지마 투자 등의 분석 없는 대책 없는 투자는 지양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의 지름길이겠죠.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달 3월 미국 물리학회에서 초전도체 물질 검증 발표를 예고한 김현탁 교수 그리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 이석배 대표입니다. LK99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아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국내 증시 강할 때나 쉬어갈 때나 늘 뜨거운 관련주들을 형성하며 시장 내 또 하나의 에너지를 구축한 초전도체. 역대 이렇게 기대감을 키운 섹터가 또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기대감이 주가를 형성한다는 공식의 최고의 예시가 초전도체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이 최초로 상압 초전도체를 이것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야 새 문명의 시작이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테마주 급등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마지막 불꽃이 될지 여부 진위는 이제 보름이란 시간이 해결을 해주겠죠. 물론 지금 관련주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진리 그 한 가지는요. 진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종목의 수급과 차트 분석이 아닌 단순히 믿음 하나만으로 투자하는 건 결국 도박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시와 일정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정준혜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초전도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이번엔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5G 관련주로 꼽히는 솔리드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3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 늘었다고 공시했고요. 주당 50원 결산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텔레칩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글로벌 완성차와 전장업체에 공급하는 반도체 물량이 늘어나며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에 제우스는 작년 영업이익이 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 감소했다고 하니까요. 실적에 따른 주가 양방에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네, 오늘 카카오와 펄어비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IPO 대어로 꼽히는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이죠. APR의 공모주 청약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청약 첫날 증거금이 1조 6천억 원 몰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오늘이 청약 마감일이라고 하니까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오후 11시 15분엔 1월 산업 생산이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발표에 오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증시에선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키워드로 함께 확인해 볼까요? 화장품 기업 메디큐브 그리고 MZ들의 의류 브랜드 널디로 유명한 APR이 어제 일반 청약 첫날 무려 1조 6천억 원이 넘는 증거금을 모았죠. 시간의 거래에선 이에 지분 투자를 한 아이즈비전이 7% 넘게 급등한 만큼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키워드. CPI 찬물에도 화려한 종목 장세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도 예상치를 웃돈 CPI 결과의 충격은 지속되지 않았죠. 전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시기에 맞춰 서서히 가열 모드에 돌입하던 찰나 뿌려졌던 미국의 1월 CPI 수치를 비웃듯 전거래 코스닥은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4일 연속 상승에 성공을 했는데요. 밸류업 증시 부양 정책이 이어지며 견조한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는 국내 증시. 물론 거래대금 측면에선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화려한 종목 장세를 좀 기대해보지 않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기관의 매수가 누적되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